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광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만이 아니라 뼈 수술하면 굉장히 무서워들 하시거든요. 얼마나 아플까 걱정이 많으신데, 의외로 광대뼈 축수술은 통증이 많은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후에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게 90% 이상이기 때문에 광대뼈 축수술에 있어서 통증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모델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얼굴뼈를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대뼈의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 중에서 각 얼굴 중앙 부분의 바깥쪽에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부분을 광대뼈라고 하는데, 밑에서 본다라면 광대뼈는 안쪽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 공간은 공기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측두근이라는 근육과 지방층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측두근은 고개를 돌리고 음식을 먹을 때 저작근과 함께 두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기능을 도와주는 근육인데요. 광대 축수술은 결국은 바깥으로 퍼져 있는 이 날개뼈 모양의 광대를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측두근이 위치하는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수술 중에 생긴 부종 때문에 뭔가 이 안의 공간이 좀 밀집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측두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런 슬라이딩 운동을 하게 될 때 초기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측두근이 과도하게 발달된 경우라면 광대뼈 축소술 시에 측두근도 일부 축소를 시켜서 공간 사이즈와 근육 사이즈의 비율을 맞춰주는 편이 통증 완화만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모델을 갖고 설명드릴게요. 이 가운데 부분 뻥 뚫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코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뼈만이 아니라 연골과 피부, 연부 조직들이 이 나머지 공간에서 코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 옆에 이 옆쪽 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뼈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안쪽은 비어있는 공기주머니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공기주머니 이름을 우리는 상악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악동이 뭐 특별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한문으로 써서 그렇고요. 상이 이제 위를 가리킨 위상, 악이라는 게 턱을 가리키는 악, 그 다음에 동하면 동굴할 때 동. 결국 위쪽 턱뼈에 형성된 동굴을 그냥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상악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악동은 말씀드린 대로 공기주머니인데, 수술을 하다 보면 이 상악동 내에 수술 시에 발생된 혈액이나 수술 시에 사용한 소독액들이 고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고였던 혈액과 소독액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처음 1, 2주간은 코에서 약간의 코피 비슷한, 약간 코피보다는 붉은색 액체가 흐르거나 고개 뒤로 젖혔을 때는 목 뒤로 좀 넘어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지나간 현상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다쳐서 피부가 상처를 입었을 때 봉합을 하지 않습니까?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벌어진 상처가 완전히 붓기 전에 봉합사가 풀어진다면 다시 벌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잘 붙지 않은 걸 유합이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고 불유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광대뼈 축소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대뼈는 날개 모양으로 바깥으로 퍼져 있는 뼈이기 때문에 바깥을 깎거나 갈아서 효과를 보기에는 뼈의 생김새가 적합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너무 얇기 때문에 깎을 수 있는 양도 너무나 제한되고, 지금도 얇은데 더 얇게 만들게 된다면 강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대뼈 축소술을 할 때는 깎거나 갈아내는 게 아니라 양쪽의 뼈를 잘라서 이동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자른 후 이동이 됐기 때문에 봉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다만 뼈는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살처럼 쉽게 봉합은 되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은 티타늄 소재의 얇은 플레이트와 아주 작은 스크루를 사용하여서 뼈와 뼈 사이를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고정된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데요. 이게 유합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잘 붙게 되는데 특히 얼굴뼈는 팔다리 뼈보다 워낙 혈액 공급이 좋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붙는 현상을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100% 자기 강도를 회복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때 뼈와 뼈 사이에 고정 시에 고정하는 뼈 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나 혹은 안 좋은 위치에 고정을 했거나 과도한 힘을 통해 견인해서 고정했을 때 고정 핀과 그 얇은 플레이트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거나 잘 고정은 돼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발생된 빈 공간의 갭이 너무 크다면 뼈와 뼈 사이가 충실하게 뼈로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거를 불유합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수술의 경험이 높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선생님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많지 않겠죠. 광대뼈는 얼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얼굴의 정중앙에 얼굴의 폭에 제일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대의 느낌이야말로 얼굴의 인상 중에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대뼈 축소술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발달되거나 혹은 도드라져서 뭔가 불편한 얼굴의 굴곡과 그늘을 만들거나 과도하게 넓어 보이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요. 다행히 말씀드린 대로 광대뼈 축소술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회복 기간이 사실 긴 수술은 아닙니다. 또한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갖는 부담감이 적은 수술이기 때문에 광대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이시라면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